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거부들로부터 5천만 달러나 모금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2,600만 달러 모금 기록을 추월을 했는데 이 달아오르고 있는 머니 레이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어찌 보면은 좀 유치한 경쟁 같은데요.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 내가 더 모금했다 하면서 열흘 만에 바이든 기록을 깬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시 모금에는 버락 오바마 또 빌 클린턴 전현직 대통령 민주당 진영의 3명이 모두 같이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다음에 유명 인사들까지 나와서 말은 비공개라고 이제 해서 장면만 나왔는데요. 또 유명 그 텔레비전 호스트가 또 질의응답하는 건 또 공개를 하는 그런 모금 파티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 그 당일에 벌써 트럼프 측이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열흘 만에 깰 것이다. 네. 하면서 이미 이제 약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부자들로부터 약정을 받은 게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에서 2,500만 달러를 목표했는데 2,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열흘 만에 우리는 2배로 깰 것이다 라면서 5천만 달러를 예고했는데 실제로 토요일 마라라고에서 벌어진 모금 파티에서는 5,050만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2배로 이제 신기록을 다시 깨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마라라고 모금 파티에는 거부들이 그 자리에 테이블에 함께 앉으려면은 81만 달러 이상을 냈어야 했고요. 예. 네. 기본이 25만 달러입니다. 아주 제일 싼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못하는 네. 네, 거액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모금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니아 여사도 오랜만에 정말로 이제 별 구설수까지 다 들었다가도 모습을 등장하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만은 그런 말하라고 모금 파티 당일에 또 바이든 측에서도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모금했다. 그 다음에 수중에 쓴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수중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수중에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쪽에 또 비교치를 서로 공개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제 2,600만 달러를 뉴욕시 파티에서 모금한 것을 비롯해서 3월 한 달 동안 9천만 달러나 모금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이 이번에 5천만 달러를 포함을 이제 3월에는 이제 4월 달에 했으니까 3월에는 안 들어갔겠죠. 그러면 6,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노름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인데요. 네. 3월 한 달 동안 9천만 달러 모금한 반면에 트럼프 측은 6,600만 달러라 우리가 2,500만 달러나 더 모았다라고 바이든 측은 맞불을 놨습니다. 그다음에 4월을 시작하면서 수중에 그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근데 바이든 측은 1억 9,200만 달러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네. 이것은 역대 민주당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모든 기록을 다 깨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측은 9,3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아마 공개를 이 선관위에다가 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틀릴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 1억 달러나 차이 난다라고 바이든 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트럼프 측이 내가 더 모금해서 바이든 기록을 깼다. 이것은 분명히 공화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권 탈환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측은 내가 더 한 달치를 보면 더 모금했고 또 나는 거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96%는 200달러 이하의 그레슬루트 그렇죠.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모금한 것이다. 그다음에 돈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더 훨씬 많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단연 압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 일반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긴 좀 어렵고요. 결국은 뭐 자당의 공화당원 또 민주당원들끼리의 서로 동료를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머니레이스의 경쟁이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하나 이제 정말로 분수령 변곡점이 된 것이 바로 3월 7일 밤에 했던 국정연설 같습니다. 새 국정연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겠죠. 고령 리스크라든지 너무 활력이 없다든지 이러다가는 뭐 당연히 배합권을 빼앗길 것이다라는 민주당원들이 그 소가리를 많이 했을 텐데. 근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히 활력 넘치고 또 거의 뭐 샤우팅하다시피 이제 그렇죠. 1시간 이상을 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4시간 안에 1,000만 달러나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로 보기에는 뭐 어떻습니까? 아직 해볼만 하구나. 나이가 있더라도 아직 뭐 이른바 뭐 치매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역시 트럼프를 막으려면은 바이든을 내세워야 됐고, 바이든이 재선을 뭐 4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이든으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민주당원들의 의식이 이제 되살아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모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지지율도 좀 많이 반등이 돼서 전반적으로는 뭐 거의 지금 다시 동률 접전으로 바꿔놓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선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모아졌는데 이 자금 가운데요, 물론 선거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재판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금 그 선거 자금면에서 돈 문제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절반 이상은 소송 비용으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말하라고 해서 5,05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넷으로 나눴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 캠페인 본부하고 또 RNC라고 해서 중앙당격인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플로리다 공화당 마지막에 지금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택이 있습니다. 네.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해서 정치행동위원회가 이 모금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제한 없이 마음대로 걷어들여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슈퍼팩이거든요. 이런 세이브 아메리카가 지난 한 해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소송 비용으로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올 들어서도 1,000만 달러 가까이 지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소송 비용을 대기 위한 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운동 그 슈퍼팩도 조금 내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5,050만 달러나 모금했는데도 법정 소송 비용을 대기 위해서 세이브 아메리카하고도 나누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캠페인 본부에서만 이제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네. 선거 자금하면 대부분은 또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SNS, 유튜브나 그런 데로 광고, 선거 광고로 대부분 지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또 가가오로 이제 그라운드 지상전까지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거 참모들 또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선거 사무실도 내야 되겠고요. 그런데 슈퍼 화요일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후에 트럼프 측에서 사용한 돈을 보니까 30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600만 달러 썼습니다. 상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본선 대결에 본격 들어간다는 이후에도 돈을 그만큼 선거제는 실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소송 비용도 많이 들이고 다 어찌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공탁금 마련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트루스 소셜을 상장을 해서 수십억 달러, 30억 달러의 자금 마련 그런 소스는 하나를 열어놨습니다만
2주째 주가가 또 많이 폭락했습니다. 음. 처음에는 79달러 얼마나 해갖고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지난주 한 주만 해도 12%, 또 2주간에는 30% 이상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장부상이기 때문에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가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바로 손해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주가는 뭐 시시각각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돈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모금을 많이 하더라도 선거 전도 유세에 따로 나가야 되고 법정에 따로 나가야 되고 돈도 지금 양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다음에 또 벌금까지 지금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를 계속 두드리고 맞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돈 문제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거부들로부터 5천만 달러가 이제 모금이 되고 만약에 이제 누구든 간에 이런 모금된 돈을 갖고서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거부로 부터 받은 이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당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야 또 한국에서도 어디든지 선거 자금을 냈다고 그걸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는 불법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자리 장사가 그렇게 되기 얘기하는 때문에 사람은 네. 바보가 네. 천치가 아닌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요. 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그럼요. 피드백을 주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럼요. 직권만 한다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돈 냈다고 그대로 돌려주는 이런 것만 이제 조심해야죠. 못하고 네. 그게 걸리면은 상당히 엄하게 처벌받는 거지만요. 네.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권만 하면은 그 워싱턴 정치권에 대학권은 물론이고 거기에다 그 몇천 명이 3천 명이나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뭐 하면은 여기저기서 그 다 들어와 갖고 합법적으로 월급 타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또 정부 수주를 줄 때도 그렇게 줘버리면은 뭐 이런 방법이 없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디나 어느 뭐 나라나, 직권 네.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직권을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 거부들은 그거는 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는 그런 것까지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네. 정치라는 것이 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생돈을 갖다 그냥 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들은 트럼프가 이기겠다라고 예상을 하나 봅니다. 지금 오히려 항상 저기가 그러거든요.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수록 돈들을 많이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돈들을 많이 냅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부산 엑스포가 곧 될 것처럼 역전승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중간에 로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당연히 이거 아주 박빙이고 잘만 하면 역전극도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정부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거도 그냥 아주 박빙이도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지만 이제 거부들일수록 돈 내는 사람께 굉장히 인색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팅을 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박빙의 승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 특파원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미국은 개기일식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부분 일식이 관측될 전망입니다. 이 90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미국 내 모든 국립공원을 방문한 뒤에 이번에는 세계 일주에 도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개기일식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의 우주쇼를 놓치지 않으려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민족대이동. 네, 개기일식이 관측되는 곳을 직접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요. 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엄청났는데요. 오늘 주요 언론들은 이 개기일식 소식을 탑뉴스로 다루고 있죠. 이미 지난주부터 이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고 잠시 뒤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시작되는데 그에 따라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기일식은요 미국 대륙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북미를 대각선으로 횡단합니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를 지나는 건데요. 네. 멕시코 중부 태평양부터 미국을 지나서 이제 캐나다 동부까지 개기일식이 관측될 경로를 살펴보면 대각선 띠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텍사스주에서 북동부 메인주까지 대각선으로 개기일식이 이어지는데요. 나머지는 그래서 부분일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 띠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이제 90%, 80%, 70% 이렇게 달이 태양에 가려지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LA는 약 50% 정도 태양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이 띠에 있는 주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되는 주들이 10개가 넘는데 이 어느 주들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텍사스주 비롯해서 오클라호마, 알칸소,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 벌몬, 뉴햄프셔 그리고 메인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네시와 미시건주 일부에서도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기일식은 정확히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네, 미국에서는요, 이 텍사주 이글 패스 부근부터 중부 시간 낮 12시 6분, 그러니까 LA 시간으로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6분부터 부분 일식이 시작돼서 이제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건 중부 시간 오후 1시 27분쯤, LA 시간 11시 27분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댈러스는요. LA 시간으로 봤을 때 오전 10시 23분부터 부분적으로 가려지기 시작해서 11시 40분 완전하게 가려져 절정은 그 2분 뒤인 11시 42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 이 뉴욕주 버팔로로 가보면요. 네. 절정이 동부 시간 오후 3시 20분입니다. LA 시간 낮 12시 20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미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메인주 카리브인데 LA 시간 낮 12시 33분이 절정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건 LA 시간 낮 1시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건 최대 4분 30초 동안 되겠습니다. 네. 뭐 LA는 완전히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만 50% 정도 태양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LA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부분 일식이 시작이 되나요? 네, 오전 10시 6분부터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네. 이어서 10시 39분엔 확실히 태양이 가려지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오전 11시 12분 가장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낮 12시 22분에 부분 일식이 끝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개기일식, 부분 일식을 관측할 때 아무래도 주의점이 있겠죠. 네, 절대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개기일식 관측용 안경을 쓰고 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 이 안경 일부 LA 도서관들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분일식 관측 이벤트도 펼쳐지고요. 뭐 실버레이크, 스튜디오시티, 리틀도쿄 이런 도서관에서 안경을 나눠주거나 관련 행사를 개최합니다. 근데 LA 한인타운의 이 피오피코 도서관에선 하지 않습니다. 아, 방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한다 그러네요. 네. 선글라스는 안 되나요? 네, 선글라스도 끼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앞서 이번 개기일식으로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날 듯 하거든요. 네, 뉴욕의 한 관광 에이전시 측은요. 네. 이건 마치 슈퍼볼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와 같은 와. 그런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비유를 했으니까 네. 어느 네.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죠. 네. 이번 개기일식을 보기 위한 투어는 2017년 부분 일식 이후에 약 7년 전부터 예약이 됐어요. 와. 예약이 7년 전부터. 네. 네.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팔로는 100만 명 방문객들이 이번에 찾아서 이번 개기일식의 가장 큰 수혜 도시가 될 것으로 꼽혔고요. 예. 그리고 아침에 김나영 기자 리포트를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만 수천 개의 에어비앤비가 100% 점유율에 도달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회사인 에어DNA가 에어비앤비 예약 분포도를 보여주는 그 미국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예. 개기일식이 관측되는 그 대각선으로 예약이 다 꽉 차서 빨간색으로 아주 뚜렷한 패턴을 만든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 카페, 바, 맥주 회사들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경제 분석 회사 페르먼그룹은 이번 일식이 미국 여러 주에 있는 그런 호텔, 레스토랑 또 여행 등 업계에 붐을 일으키면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야, 다리 해를 가리는데 60억 달러의 경제 효과 굉장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손자와 함께 세계 일주를 도전하는 90대시군요. 네, 네. 90대 할머니 소식이 화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94살 조이 라이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조이 할머니는 지난해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모두 방문해서 이미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네. 작년이니까 93살 나이였는데 역대 최고령으로 63개의 국립공원들을 모두 다 방문한 모두.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손자와 함께 세계 일주에 나섭니다. 와, 이 야. 조이 라이언 할머니 응원 엄청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이 52살 차이가 나는 손자, 올해 42살 브래드 라이언과 함께 2015년부터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randma Joy's Road Trip이라고 해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상당한 팔로워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현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우와.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정말 유명인이 지금 됐네요. 조이 할머니 여행기에 와, 네.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자가 52살 차이가 나는데도 42살이라는 거. 네, 놀랍네요. 아니 근데 미국 국립공원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도전해도 쉽게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그런데 모든 미국 국립공원 방문에 성공한 조이 할머니 사실 85살이 될 때까지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사실 이 브래드는 부모님 이혼으로 한동안은 할머니와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손자분은 네. 그렇게 그러고 나서 2010년에 오랜만에 재회를 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보니까 평생 산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할머님이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할머니와 여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게 할머니가 평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본 여행이라고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인근 플로리다로 자동차 여행을 몇 번 간 것 말고는 없었고 할머니가 본 세계는 뉴스나 여행 채널을 통해 본 게 다였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2015년에 브래드는 학업에 지쳐서 노스캐롤라이나 또 테네시에 걸쳐 있는 그 그레이 스모키 마운틴스 국립공원에 가기로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때 이제 할머니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응했고 그렇게 그해 9월 두 사람 첫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85살 나이에 등산부터 캠핑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할머니께서. 그런 할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진심으로 즐겼다 하고요. 그런 손자인 브래드도 느리지만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 할머니와의 여행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을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나머지 62개 국립공원도 모두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네. 실제로 8년 만인 지난해 계획을 다 실천한 대단하네요. 겁니다. 네. 네, 조이 할머니는 8년에 걸친 여행에 대해서 긴 여정이었지만 모든 것을 즐겼고 또 여행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니 평생 못 가셨던 거를 8년 만에 몰아서 가셨네요. 네. 야. 이 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생각도 얼마나 해봅니다. 좋으셨겠어요. 손자랑 가셨는데. 손자랑 그것도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세계 7개의 대륙을 모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요. 네, 이를 위해 2022년에 91살이었던 때에 처음 여권을 발급받은 이 조이 할머니는요. 작년에 캐나다 또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했고요. 올해는 남미 지역이죠. 에콰도르, 칠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호주로 떠날 계획이고요. 오, 네. 네, 최종적으로는 남극을 방문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남극이요? 네. 조이 할머니는 내게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진 않으니까 일단 뛰어들어야 한다면서 속도를 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참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정도 여행 다니려면은 돈이 꽤나 많이 드실 텐데 좀 놀랍네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요. 펀드레이징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걸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여행을 하러 이제 다니시잖아요. 그럼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지역에 왔어요. 이러면서 환영도 하고 또 그 뭐 펀드레이징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멋진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A 오시면 한번 방송에 인터뷰도 모시고 싶고 뭐 저희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각 지역 방송국들이 이분과 인터뷰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투데이는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 개발된 이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어떤 콜레스테롤 약이고 또 이것을 먹으면 좀 어떤 뭐 부작용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하면은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이 가장 유명한 약인데요. 이제 많이들 드시듯이 뭐 아토르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 같이 스타틴으로 끝나는 약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약들이 이제 좀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이 스타틴의 가장 흔한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 통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많은 분들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근육 손상도 일어나서 이런 약을 끊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 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 한 5년 정도부터 이제 개발된 약이 있는데 이제 주사제가 되겠고요. 스타틴이라는 약은 이제 입으로 먹는 약인데 이 새로 개발된 약은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SK9 억제제라고 이건 이제 한글말로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영어로 PCSK9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제인데 어떻게 보면 주사기 때문에 이제 복용하기 힘든 그런 점도 있지만 스타틴 같이 매일 안 먹어도 되고요. 2주에 한 번 또는 약마다 좀 다르지만 4주에 한 번씩 이 피하 주사를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시는 약보다 좀 더 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하 주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직접 집에서 실제 이제 주사를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제도 있고 또 벤페도익 애시드라는 그런 먹는 약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사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편리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려면 2주나 넉 주 만에 한 번씩 병원에는 가셔야 되겠네요. 주사를 맞으려면. 주사 맞는 거는 이제 집에서 혼자 맞으실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처방을 하고 한두 달 후에 다시 팔로우업을 해서 주사 맞으시는 거 괜찮은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환자분들이 제대로 잘 주사를 맞고 있는지, 콜레스테롤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저희가 약을 처방해드려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맞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약보다는 주사는 비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은 이제 개발이 오래된 약이고 약값이 굉장히 싼 반면에 이 PCSK9 억제제라는 이 주사제는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분들이나 이제 보험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 약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약값 부담 없이 맞으실 수 있는 좋은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부작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약이 치매를 유발한다. 콜레스테롤 약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네. 이런 약은 이제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잘못된 상식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약은 인지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어떤 논문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있으셨거나 중풍이 있으셨거나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꼭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제가 듣는 얘기고요. 네.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100명이라고 치면 네. 한 5명, 6명 정도가 이제 당뇨가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연구마다 좀 다른데요. 5명, 6명 발생하는 그런 약도 있지만 또 당뇨를 예방하는 스타틴 같은 약도 있고요. 또 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고 또 심장이나 아니면은 신장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약이 과연 당뇨를 유방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이 드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뇨가 나타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심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런 그 당뇨가 아주 극소수에게서 발병하는 그런 부작용보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뇨의 6% 위험 정도는 이 약을 드심으로써 얻는 이득에 의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도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라면 꼭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콜레스테롤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숙한 단어긴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어떤 것이며 좀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쯤 돼야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굉장히 먼 단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많이들 나 콜레스테롤 있는데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요. 네. 일단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이루는 주 성분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동물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콜레스테롤은 그냥 단순히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한 가지 종류는 아니고요. 그 아래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아시다시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초저밀도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중성지방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가 이제 심장내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영어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보통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100보다 높으신 분들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이제 언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나이에 따라서 또 기저질병에 따라서 중풍이 있으신지 심장질환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그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100보다 높으면 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보다 낮으면 이제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중풍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70 아래로 내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0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이런 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100까지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 뭐 160, 170, 180이 되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높을 때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증상은 없지만 이런- 몸에 어떤 작용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증상은 없지만 네. 우리 이제 동맥경화의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심장에 있는 혈관이 70% 이상 막히게 되면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이 나타나게 되겠고 이제 뇌 혈관이 막히게 되면 중풍이 나타나겠고 또 다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동맥 질환이 나타나게끔 돼서 이 콜레스테롤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야, 정말 치명적인 게 콜레스테롤이었는데 그렇다면 사실 뭐 당뇨약도 그렇고 뭐 갑상선 항진증 같은 뭐 이런 질병들도 그렇고 사실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콜레스테롤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제 이 약 평생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면서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콜레스테롤 약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서 평생 드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개중에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저희가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거나 스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러시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약이 없어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는 평생 드셔야 되지만 간혹 가다가는 저희가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앞서 그 스타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왜 혈압약도 이렇게 이 약 먹어보다가 좀 몸에 잘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고 그러는데요. 스타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약들도 먹다가 좀 근육통이 온다,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다른 스타틴 종류로 또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가지 종류의 스타틴을 시작을 해서 예. 이 스타틴에 안 맞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바꾸고 또 그 스타틴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있거나 안 맞으면 또 다른 스타틴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다른 스타틴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새로 개발된 콜레스테롤 약들이 있다는데 뭐 어떤 종류가 있는 겁니까?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스타틴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부작용이 많이 있고 또 이제 PCSK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부감을 갖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근 이제 먹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벤피도익 애시드라는 약인데요. 이것도 입으로 경구로 복용하는 약이고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약이고 이 약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이제 약을 드시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끊으시는 분들은 이제 유치 선생님이나 심장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최근에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약들을 좀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왜 콜레스테롤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예. 요 콜레스테롤 백신은 아직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거지만 굉장히 이제 프로미싱한 그런 미래를 가져다주는 약이 되겠는데요. 예.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심근경색이 생긴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해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을 미리 낮출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콜레스테롤 백신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필수 불가결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항원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백신을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 백신을 미리 주사를 맞으면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이제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동물 실험에서 이런 콜레스테롤 백신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주사만으로 콜레스테롤이 50% 이하,
뭐 60%, 70%까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기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직 임상 실험에서는 일단 진행이 되지 않고 동물 실험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한 뭐 10년, 20년, 30년 먼 후에 임상에 적용되겠지만 아직 이러한 치료법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은 주로 어느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냐면 유전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전성 콜레스테롤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100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300, 400, 500 와. 그 정도로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아무리 써도 콜레스테롤 줄어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스타틴을 쓰고 PCSK9을 써도 그래도 뭐 2, 300까지 유지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콜레스테롤 백신이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30대다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좀 콜레스테롤 그러면은 좀 수치가 높아지기 전에 아무래도 약을 먹기 전에 좀 젊은 시절에 또 이렇게 뭐 식이요법이라던가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뭘 먹으면은 좀 이렇게 예방이 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콜레스테롤은 젊으실 때부터 관리를 해야 네. 이제 중풍이나 심장질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일단은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식이 조절 중에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라 그래서 이제 식물성 다이어트가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세포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물성 세포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산물, 조개나 새우, 갑각류 같은데 콜레스테롤이 또 많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동물에서 온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 아니면 우유 그리고 우유로 만드는 크림, 뭐 치즈 이런 종류에는 다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최대한 줄이시고 그렇다고 이제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그러니까 야채나 채소, 과일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셔야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지금 연세가 뭐 60이다, 뭐 70이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식이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런 분들도 식이 조절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질까요? 당연하죠. 연세가 있으셔도 네. 식이 조절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굳이 약을 안 드셔도 낮아지는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항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항상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고기보다는 저기 채소. 네, 네. 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